하시었는데 고문치사 후유증으로 옥사했습니다. 이 안재홍 선생은 9번이나 투옥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존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재홍 선생은 항일 투사 민족주의자로서 큰 일을 했죠. 근데 이분이 그 국립묘지에 있지를 못했어요.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인물인데 이분이 무슨 그 대구 달서 정말 그 서양인 산골짜기의 묘가 처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 계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유족을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행정 서류를 내서 2013년에 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당히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훨씬 더 빨리 갔어야 될 일이죠. 2014년이 뭡니까 이게? 이게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도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 보면은 뭐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민주화, 민권 의식 이런 게 성장이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박근혜 정권이 이런 못된 짓을 해서 제가 그 지금 사회를 2015년 7월 1일 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54개 단체를 모아서 세종대왕 앞에서 기자회견. 그래서 제가 2년 반 동안 기자회견문을 거의 제가 다 썼어요. 그 책 한 권으로 지금 출간을 하려고 합니다. 한글 전용의 정당성 제목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정치는 아무나 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고등학생들이 거리 서명 광화문 7번 출구에서 저희들이 서명을 받았습니다. 3개월 받았습니다. 또 거리에서 연설도 하고. 그래서 이게 효자동 그 동사무소 앞에서 그 저희들이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도 제가 사회 봤습니다만은 우리 차현배 선생님께 외솔 선생님께서 일제 시기에 한글이 목숨이라고 이 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한글 교과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청와대에 또 서류를 집어넣고 사실은 박정희 정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업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한글 전용 정책을 한 것은 높이 사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아버지의 정책을 또 딸이 계승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 그 선언, 그 다음에 그 교원대에서 저희들이 그 150명 그 한글 교과서 시켜야 된다. 한자 좋아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그 한겨레 신문에 광고도 내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보고서 낼 때 또 반대 투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러 스님들도 아마 촛불혁명에 참여했겠지만은 저도 한 10대 번 나갔습니다. 우리 헌정이 완전히 유린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요. 그 삼성 반도체에서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에게는 삼성에서 500만 원을 줬대요. 근데 최순실이와 정유라에게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삼성에서 300억 원을 뇌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 삼성이 얼마나 이 악덕 기업이고 불량 기업이라는 것은 제가 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에 대한 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책을 읽고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량 가게의 식품은 소비자들이 사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그 다음에 아까 그 대표님께 소개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글학회가 올해가 지금 110년이 되는데, 굉장히 요즘에는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1월, 2월하고 3월에 한 달 반 정도, 본방학 기간이어서 인의식을 좀 했습니다. 한글학회 회칙이 너무나 아주 잘못되어서, 그래서 회장이나 이사를 직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민주화 껍데기는 헌법은 제1공화국의 재헌헌법에서도 헌법 내용은 좋지만은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사실 87년 6월 항쟁 이후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학회는 거꾸로 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직선제가 아니고 회원 자격도 우리 말거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주 존재감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좀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칙 개정을 올 한글날 전에 개정안을 내기로 지금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오늘 강연 주제 바로 국화과 언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분단 73주년이죠. 저는 우리 역사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광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더 정직하자면은 분단이죠, 분단. 광복을 자랑하려면은 무슨 광복 200주년 기념 행사를 해야 될까요? 분단 100주년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분단 시대고 분단 체제죠. 지금 분단이 된 지 73주년에 요즘에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지금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전범국가였던 독일은 89년에 통일이 됐는데 우리는 전범국가도 아닌데도 독일보다도 역사가 더 지체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63년생인데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현대사는 45년에 국토가 분단됐습니다. 48년에는 2개의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국가가 분단됐습니다. 분단이 되니까 전쟁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합작파나 김구 선생 같은 분은 바로 분단 정부가 수립이 되면은 동족상잔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시 제2의 동족상잔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전쟁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이 53년에 결국은 분단이 됐어요. 근데 분단이 되어 있지만 딱 하나가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말과 글은 분단이 안 돼 있어요. 말과 글.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이 어려운 분단 시대를 저는 분단 100주년 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기로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나라 없는 시절에 주시경 선생이나 이국노 선생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의 말과 글의 문법 체계, 국어 규범을 다 통일했잖아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했지만은 그때도 우리말 어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산 선생이나 예를 들면은 박지원을 아무리 미워하지만은 이분들이 단 한 편의 한글 시를 썼습니까? 아니면 한글 문장으로 쓴 게 있습니까? 사전을 낸 적이 있습니까? 조선 왕조가 500년 역사니 우리 역사가 대단히 길다고 하지만 사전이 없었습니다. 조선학회 선열들이 결국은 1942년에 16만 어휘를 수집해서 뜻풀이를 한 것은 이건 민간 학술단체가 한 것은 국가를 대신해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규범을 만들었고 그때는 이제 민족어 규범이라고 했죠. 그 당시 일제 시기는 국어가 일본어입니다. 우리 조선어 사전을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해방된 조국에 그것이 바로 민족어 규범이 국어 규범이 되고 남과 북에 국어 조선어 사전이 조선어 대사전이 국어 대사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분단이 안 되게 된 겁니다. 제가 이국노 선생님 자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과 글이라는 것은 민족의 정신이고 생명이다. 네. 다른 분도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말과 글이 있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 불멸할 것이다. 또 행복은 필연적일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결국은 지금의 어려운 난관을 지금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국노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경남 의령 출신인데요.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를 학위를 받고 베를린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언어학을 전공했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 말글을 지켜야 되겠다. 결국은 14년간 보성 전문 학장을 거부하고서 월급 하나 받지 않고 이분이 대신 결혼은 대단히 잘했습니다. 정말 사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민족어 규범,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을 일관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적이 나오는 거죠. 이 북한의 애국 열사령에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이 사진은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본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아마 노무현 정권 때까지는 왕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저도 이런 남부 왕래가 있으면은 저도 그 이국노 선생님 묘비는 한번 묘소는 꼭 한번 참배를 하고 싶습니다. 7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선생님도 알다시피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혈통, 역사, 문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말과 글이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민족은 사실 그 단일 민족 국가 요즘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큰 99%의 줄기는 역시 단일 민족이죠.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무슨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다 이런 식으로 그 민족을 비하하는 그 책을 쓰고 그랬는데 저는 그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2013년인가 2년에 유럽을 한번 갔습니다. 네 나라를 갔는데 독일, 체코, 프랑스, 아일랜드를 갔습니다. 근데 그 EU 국경이 없었어요. 우리 한반도는 지금 허리가 잘렸지 않습니까? 유로화를 쓰고 있었어요. 그럼 민족은 앤더슨의 얘기에 의하면은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면은 그럼 유럽에도 민족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있었어요. 독일 사람들 독일만 하고 있었고요. 체코 사람들 체코만 하고 있었고요. 아일랜드 사람들 아일랜드 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족은 무너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현배 선생님도 이런 주장을 조선민족 갱생회도에서 일찍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를린 통일되고 난 이후에 분단 장벽이죠 이게 장벽이 이제 허물 89년
90년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유럽은 네 나라가 그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을, 베를린을 또 네 개로 쪼개 먹었어요. 근데 분단 현실이, 우리는 지금 휴전선이 있어가지고 이게 분단의 고통이 어마어마한데도 이게 DMZ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은 달랐어요. 그냥 벽 하나를 넘으면은 그냥 예전에 마을이 둘로 쪼개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베를린이 네 개로 쪼개지고 이랬기 때문에 분단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도 사실 돌파해야죠. 이게 이제 베를린 장벽의 모습입니다. 저게. 예. 저 콘크리트 벽이 있었어요. 저게. 예. 이게 베를린 장벽이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서베를린, 동베를린 이렇게 갈랐더라고요. 예. 이거를 독일 민족은 돌파를 한 거죠. 예. 제가 말과 글은 분단이 안 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시절에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 관광을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에서도 북한의 동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이웃집 아저씨처럼 아주 친근했어요. 아무런 그 문제가 없었어요. 야, 이게 교류만 하면 되는구나. 이 기득권 세력들, 보수주의자들은 바로 이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사람들은 결국은 교류를 방해하는구나. 저는 이 국가, 이 체제, 이 정부라고 하더라도 교류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성에 갔을 때 그 현대 아산 버스를 타고 갔어요. 하루 아침에 갔다 오후에 오는 건데요. 그 안내원이 이제 고려의 그 개성 유적지를 가니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를 세운 왕건, 공민왕, 선죽교, 정몽주, 박연폭포를 설명하는데 제가 가르치는 그 내용하고 똑같았어요. 그 북한의 안내원이 아마 굉장히 유식한 그런 안내원이었는데 아무런 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게 왕건의 개성박물관에 있는 왕건의 초상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성박물관에 있는 아마 고려시대 석탑. 예. 그 다음에 이게 송도 삼절의 하나에 들은 박연폭포의 모습. 예. 다시 한번 정말 가보고 싶은, 하루로는 정말 너무 짧았습니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있죠. 일제시기에는 친일 매국노 세력이 있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한 세력들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자들하고 민족주의자들이 연합해서 일본 제국을 몰아내려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신간의 운동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홍명희 선생이라든지 우리 그 민세 안재홍 선생 이런 분들이 다 신간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연희 전문 교수를 지냈던 백남훈도 이런 얘기를 멋진 얘기를 했어요. 해방 전국기에 조선의 교육계에 3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 선생님들 못 들어본 분들 있을 겁니다. 이국노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교육사를 쓰신 이만구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수 서유석의 애 할아버지 되는 이철경이라고 한글 글씨 잘 쓰시는 분 있죠? 이철경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만구 선생이 있습니다. 백남훈 선생, 우리 조선 학술원을 이끌었던 분이죠. 그 당시 그 기자들이 3명의 지도자를 꼽았어요. 근데 이분들 3분이 다 북쪽으로 가셨죠. 해방 전국기에. 근데 이분이 46년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인데도
우리 민족은 불멸할 것이다. 또 우리는 그 민족 구성의 공통 요소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혈연, 지역, 언어, 문화 뭐 이런. 그렇죠? 지구의 수명이 존속하는 한 조선민족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을 때 백남훈 선생의 모습입니다. 독립운동 하신 분들 치고 감옥에 다녀오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언어학하고 국사학은 국학 분야의 핵심 학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말과 글이 우리는 분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우리 한강물이 마르더라도 또 대동강물이 마르더라도 민족의 그 공통 요소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멸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학의 양대 학문이 국어학하고 역사학이다, 국사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그러면 이 국학 나라의 역사라든지 언어라든지 글이라든지 문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흔히 국학이라고 합니다. 국학에 대해서 일제 식민지 시기 학자들이 국학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 분야의 국학자들이 우리의 말글을 어떻게 주장을 했는지 언어관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말글을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지킨 국학의 대표 학술단체가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게 조선어학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학회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물론 이 부분은 해방 후에도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선배 학자들이 어떻게 그 정의를 내렸는가? 제 발제물에도 있습니다만은 이국노 선생님은 참으로 멋진 우리 남한에 계실 때 46년에 멋지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의 말과 글, 역사, 지리 등 조선 고유의 학문은 전부 국학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국학은 자기를 바로 인식하게 해주는 학문이다. 그렇습니다. 나를 바로 인식해야 이웃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사회, 국가, 민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열모 선생도 국학을 멋지게 정의를 했습니다. 민족 단위의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을 전부 가르쳐서 국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국학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신들의 일본의 역사, 일본의 말, 일본 문학을 연구하는 학문은 일본학이겠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의 국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되느냐? 그것은 조선학이고 결국은 한국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열모 선생의 모습. 이분도 지금 전집 하나 이 간행이 안 됐습니다. 조선학회 사건에 연루돼서 1년 이상 감옥살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열모 선생이 또 이렇게 멋지게 정의를 내리게 됐어요. 국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민족의 문화, 민족의 정신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어와 국사는 국학 연구의 기초가 된다. 그렇습니다. 말과 글, 제 나라의 역사. 근데 이분은 또 더 크게
우리 조선의 정치, 조선의 문화, 조선의 의복, 음식까지도 그것을 연구하면 다 국학이 들어간다. 대단히 크게 본 겁니다. 광의의 국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뭐라고 했냐면은 46년에 국학이라는 국학 전문 학교의 그 교장으로 있으면서 국학을 연구하는 목적이 참으로 멋지게 정의했어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 말글 역사, 조선의 문화, 조선의 역사를 연구한 것은 그냥 골동품 수집하고 취미로 하는 게 아니죠. 옛것을 찾아서 옛것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 문학을 연구하는 거죠. 새길을 찾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새길만 찾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아름답게 하는 데까지. 국학은 그런 분야까지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학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느냐 망해있느냐 민족의 흥망성쇠와 연관이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 영어나 수학을 과목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두 개 과목을 반드시 부수는 겁니다. 영국이 그랬고 독일이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그랬습니다. 일본은 그것을 영국하고 독일을 카피한 나라죠. 그래서 바로 우리 조선의 역사를 없앴고 조선의 국어를 없애는 거죠. 조선은 과목을 폐기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은 다 도구죠. 민족의 정신을 심어주는 학문은 양대 학문은 제 나라의 제 민족의 역사와 제 민족의 말과 글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대통령까지 지내신 우리 박은식 배감 선생님 한국 통사에서 국어, 국문, 국사를 국학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학하고 국교, 대종교, 당군을 숭배한 종교, 국혼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일평 선생, 민족주의 역사학자죠. 이분은 굉장히 그 협의의 조선화 국학을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말,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학을 그런 학문을 조선학이라고 한다. 근데 이 문일평 선생은 공부를 방대하게 했기 때문에 그 우리의 국학 조선학이라고 하는 것도 보편성을 가져야 된다. 세계 문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열린민족주의적인 어떤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배감 선생님,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죠. 문일평 선생, 안재홍 선생도 이 조선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선에 고유한 것, 조선 문화의 특색, 전통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것을 국학이라고, 조선학이라고 한다. 조선 세계 문화에 조선의 색깔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부여해야만이 보편성을 지닌다는 거죠.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서대문 형무소 시절에 이분이 9번 형무소를 전락거렸는데 변절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 안재홍 선생의 모습입니다. 이 형무소 시절의 모습이죠. 해방 이후에는 자우합작운동을 벌였다. 이분은 납북됐죠. 제가 제일 우리 대한민국의 국학이 망가진 것은 두 분이 납북이 됐기 때문에 망가졌어요. 정인보 선생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안재홍 선생이 계셨으면 이병도의 식민주의 사학이 대한민국에서 유행할 수가 없었죠. 이게 이 분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반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학은 우리 조선학이고 한국학인데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저는 나와 이웃,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학문이 국학이 아닌가. 우리 국학의 양대 기둥은 국어학과 국사학이다. 그래서 어느 분야의 국학자로는 아까 얘기했던 주시경, 김두봉 선생, 그 다음에 이국노, 최연배, 이윤재
이병기 선생, 신명규 선생 이런 분들이 전부 언어 분야의 국학자들. 근데 특징이 참으로 재밌는 게 민족의 그런 정신, 역사, 대륙사관을 심어준 민족 종교가 대종교죠. 나철 선생이 그 중광을 하신 이 종교를 다 믿었어요. 이게 놀랄만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역사 분야도 대종교를 믿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박원식, 신채호, 정인보, 이훈재 선생도 민족주의 역사학이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써보니 김승학 선생님, 그 조선 한국 독립사를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 국가가 하지 못한 그 독립운동, 해외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인명사전을 한국 독립사에서 편찬했어요. 이 책을 가지고 박정희 정권에서 훈장을 전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선생님도 알다시피 박원희 선생은 국혼, 신채호 선생은 화랑사상, 난가사상, 정인보 선생은 5천년간의 조선의 어를 동아일보에 연재하고 조선사 연구로 책을 편찬했죠. 조선사 연구. 이게 조선사 연구가 우리의 주류 역사책이 됐으면은 이병도의 그런 그 한사군이라든지 식민주의 사관은 정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납북이 돼버렸던 거죠. 그 다음에 이훈재 선생은 조선에 우리 나를 알아야 된다. 신채호 선생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학자 분들이 그 언어 분야에 이분들이 그 어떻게 언어를 인식했느냐. 일제 시기는 국토가 뺏기고 주권만 뺏긴 게 아닙니다. 경제만 수탈당한 게 아니에요. 문화, 말글이 다 말살되는 거죠. 국어와 국문이 전부 국어가 그냥 사투리 방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인들이 왜 일본어와 일본사를 강조했느냐. 우리 민족을 영구히 일본인으로 만드는 거죠.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독일도 그랬더라고요. 독일도 제2차 세계대전에 프랑스를 쳐들어갔는데 독일어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센 프랑스인들이 그냥 막 자살합니다. 자살. 네. 자살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죠. 싸워서 적을 제거하고 몰아내야 되는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그 일제가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다. 조선은 말살 정책, 민족 말살 정책. 그래서 아주 그 일어강습소, 조선어 교과목을 결국은 폐지시키지 않습니다. 38년에. 물론 조선어 급 한문 교과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봤는데요. 이건 한글 전용 교과서가 아닙니다. 세로 짜기로 돼 있고 전부 한자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국한 혼용체죠. 국한 혼용체는 뒤집으면은 바로 이란 혼용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조선학회는 한글운동이 언어 독립투쟁이었다. 이 아일랜드의 독립, 아일랜드는 300년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 투쟁을 하신 분들이 다 정치인이 됐고 민족해방 투쟁에 나서죠. 이 언어 투쟁을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조선학회 한글운동은 언어 독립투쟁이다. 주시경 선생의 언어관. 이 주시경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을사늑약 이전 이후에도 이분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젊은 나이에 3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우리의 말글, 국어 국문의 그런 역사를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주시경 전집에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시경 선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분도 대종교를 믿었더라. 놀라운 일이었어요.
1909년 1월 15일 날 나철 선생께서 대종교를 중강하는데 그 무렵 전후에 이분이 자기가 쓴 국문초학이라든지 뭐 국어 문법이라든지 이런 책에 이 대종교 역사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더 말과 글을 지켜야 되고 역사가 단군의 역사부터 우리 역사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믿다가 정신을 침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더 무서운 게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 신자에서 대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김두봉, 주시경의 제자였던 김두봉, 정열모, 이병기, 최연배 다 대종교인이 되는 거죠. 이 나철 선생의 모습. 저는 나철 선생을 연구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로는 이분은 한마디로 보면은 우리 조선 역사에서 사상혁명, 학술혁명을 가져온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전에 그럼 고려 조선의 학문 사상은 뭐냐? 중화 사상이죠. 이 중화 사상은 뭐냐면은 그냥 4대 사상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노예 사상, 노예 학문이다. 이 부분을 철퇴를 내린 분이 이 나철 선생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주시경 선생께서 쓴 국문초학에 그 우리의 역사의 시작을 단군조선에서 시작합니다. 단군조선, 열국시대, 고구려 부여 있죠. 여러 나라 시대 있죠. 그 다음에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가 여러 나라 시대에서 이제 고구려. 그 다음에 고구려를 이어받은 나라가 발해지 않습니까? 대륙사관이죠. 대륙사관. 단군설이죠. 그래서 이 1909년 책에 아마 그 필사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김교훈 선생이 1914년에 신단시기를 쓰는데 그 내용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1909년 국어책에서 단군 조선 때는 동남은 큰 바다, 그 남해 바다가 다 단군 조선의 영역이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그 교과서요. 강화도 이남은 단군 조선의 땅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개천절 행사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요하, 북으로는 흑룡강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종교 역사관을 이 주시경 선생께서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쓰신 거죠. 그래서 이 주시경 선생이 나라가 뺏기기 전에는 주시경 선생의 책 제목을 보십시오. 전부 국어 문법, 국어 문전 음악, 국문초학, 국어 문법입니다. 자, 그러나 1910년 8월 29일로 바뀐 이후에는 주시경 선생의 책 제목이 바뀝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책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주시경 선생이 또 이렇게 멋진 얘기를 했어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제 나라 말글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지금 보십시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인도 보십시오. 제 나라 말로 생각, 사상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필리핀, 미국의 식민지를 받은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그게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국어라는 말을 일본어가 국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어 문법이 조선어 문법으로 바뀝니다. 11년에는. 국어연구학회가 조선어 언문회가 되는 겁니다. 이 식민지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국어 강습소를 쓸 수가 없어요. 조선어 강습원이 되는 겁니다. 이 책 제목 하나에서도 식민지 이전하고 식민지 이후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식민지가 됐는데도 그 정열모 선생의 글에 보니까 북한에서 나온 글에 보니까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국어를 잃어버리는 것은 민족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1911년에 조선어 강습 온 학생이었어요. 정일보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도 국어를 유지라는 유산을 사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주시경의 제자들은 나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항일투사가 되듯이 주시경의 제자들은 다 항일투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해서 주보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 과로 39세에 요절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애놈들이 결국은 주시경 선생님이 세운 한글모, 이 국어연구학회 이름이 한글모가 되지 않습니까? 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한글모를 이어받은 분이 수석 제자였던 김두봉이었던 겁니다. 자, 김두봉의 언어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1909년에 대동청년단에 들어가고 주시경의 수석 제자. 주시경의 3대 수석 제자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제일 뛰어난 국어학자는 조선 말본을 쓰신 김두봉.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단한 분이 외솔, 최현배 선생님. 세 번째가 자기라신 신명균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다 국어 문법 책을 쓰십니다. 많은 저서를 남겼다. 그러나 김두봉의 전집이나 신명균이나 이훈재 전집이 단 한 권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나오지 않았어. 이 김두봉 선생의 모습이죠. 굉장히 아주 선량하게 생겼어요. 근데 끝까지 북한에 들어갔을 때까지 항일 투쟁의 전선에서 이탈하지 않죠. 이 김두봉 선생이 아마 더 강한 것은 1914년에 바로 주시경 선생이 서거하셨고 1916년에 자기가 모시던 아철 선생이 바로 9월산 삼성사에서 애놈들을 비판하는 그런 의지를 남기고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목도하신 분이 김두봉 선생이었죠. 그러니까 이분이 3.1운동 때도 만세시위에 주도하고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동을 하고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화북조선 독립동맹을 전부 이끌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일 이분이 나철 선생이고요.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김두봉 선생. 나철 선생님 오른쪽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은 서일 총재에 있죠. 이 북로군정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 아마 아니면은 이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제가 틀릴 수도 있고. 하여튼 그 김두봉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조선의용대 총대장, 화북조선 독립동맹, 해방 이후에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북한 정권의 2인자였죠. 이 김원봉이 바로 이 조선의용대 민족혁명당 우리 한국광복군 부사령관을 했던가요? 그렇죠? 네. 이분에 대해서도 지금 훈장 하나 대한민국에서 안 주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김원봉을 빼고서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김원봉의 모습이고요. 김두봉 선생도 역시 반제국주의적인 언어가 그 말글이 통일된 것을 조선의 민중들에게 널리 보급해야 된다. 조선 독립의 실력 양성에 기여를 하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국노 선생님, 이분은 1911년에 경남 의령 출신인데 1911년에 윤세록 선생님 집에 기거했어요. 동창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대종교에 이제 들어가시면서 그러면서 주시경의 직계 제자였던 그 김용숙 선생, 김진 선생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서 윤세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종교 신자가 되고 이분이 그 일제 시기 그 최종 판결문에 보면은 대종교 4대 교주로 총망받았다고 돼 있어요.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대종교에 대한 확실한 역사관,
그 다음에 말글에 대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분이 또 이렇게 멋진 얘기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기본이고 중심 핵이다. 언어가 망하면 민족은 멸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베를린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서 의령의 세 분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이 베를린 대학 정부를 가봤어요. 이 동상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베를린 대학, 이 동베를린 쪽에 있었는데 왼쪽에 신성모가 있고 오른쪽이 안호상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국노 선생은 언어를 유지시키면 민족은 유지되고 끝내 민족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독립의 준비물이 쓰여진 게 조선학회의 3대 언어 규범지입니다. 조선어 사전이고 해방된 조국에서 남북에서 바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국노가 주도 면밀했는가. 예를 들면은 그 일제시대에 우리 조선사 교과서를 가지고 일본인들이 주장한 것을 우리가 해방된 조국에서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국내에 귀국하기 전에 28년에 이 박사학위를 받고 아일랜드를 지나서 미국에 갑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설을 했어요. 기존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은 언어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일제가 조작해서 탄압한 사건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일제의 판결문하고 이국노의 그런 주장을 크로스로 대비를 해보면은 언어 독립 투쟁을 했기 때문에 일제가 결국은 조선학회 사건을 일으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건을 봤어요. 뭐라고 동포들 앞에서 얘기했느냐. 젊은 청년이 국어가 민족의 생명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다. 모국어를 유지해서 민족과 민족성을 보존해야 된다. 국어 사전을 폐지해야 되겠다. 국어 사전이 없었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글을 한글로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얼마나 선구자면 가로쓰기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결국 이 주장은 해방 전국 이후에 결국 이렇게 갔죠. 바로 그 일제의 영향을 받은 식민주의 언어학자들이 북한 혼용체를 주장하고 한자 병기를 주장했던 거예요. 그 식민지의 잔재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신한민보에 실린 그 기자가 이국노 선생이 얼마나 강연을 잘했으면 이게 전면입니다. 이국노의 그 글 강연을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는 조선에 돌아가면 조선에 지금 들어오기 전입니다. 식민지 조선에. 자기는 국어 방면에서 일을 해야겠다. 또 독립운동에 자신은 전심 관련해야 되겠다. 이게 합치면은 국어 독립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일제 시기는 국어가 일본어니까 이게 언어 독립 투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일제 형사들이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은 치안유지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14년간 언어 독립 투쟁을 일관되게 이끌어 나갔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어 사전 편찬의 위원장, 조선어학회 간사장. 자기는 얼마든지 마음만 바꾸면은 식민지 은행의 경제학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출세할 수 있고 고려대 총장이면은 얼마나 명예가 대단했겠어요. 자기는 그걸 다 거부합니다. 그거는 아마도 김두봉이나 결국은 그 윤세복의 영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선어학회는 뭐 하는 데냐? 그 일본 놈들이 조선인 학생하고 한국인 학생을 같은 수업을 시키려고 했어요. 공학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일본어를 더 많이 가르치겠죠? 그럼 조선어 교과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국노가 친일 교육자들은 다 찬성했어요. 그런데 안재홍, 한용운, 홍명이 이 이국노 선생만 공학을 반대합니다. 조선어학회는 우리 조선말을 영구히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른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가 조선어 교육을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국노를 떠본 거죠. 종로경찰서하고 화동 129번지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조선어 교육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양심을 속이는 간사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공안과 공병호 박사가 운영하는 그 안과에 와가지고 이 공 박사가 한글 타자기, 한글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전부 이국노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한글을 알아야만 우리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다. 이건 사실 아무나 전시 체제기에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죠. 그 다음에 얘기했듯이 이국노는 말과 그런 민족의 정신이고 생명이다. 근데 아마 이런 민족주의 언어관은 이국노 선생이 민족주의 그런 언어관을 강조했던 독일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훔볼트 독일의 언어학자 마이스 게르바라는 분들, 이분들은 전부 독일어가 독일 민족의 정신이고 혼이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읽어보시고요. 발제본에 있으니까요. 결국은 일제가 탄압을 하지요. 조선학 사건을 일으키고 그래서 함흥형무소에 가시게 됩니다. 최은배 선생님도 조선민족 갱생에 도해서 역시 언어민족 일체관을 주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분도 그 대종교에 들어갔다고 돼 있죠. 그 주시경하고 김두봉의 감화를 받았다.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정신의 총합체다. 조선의 마음을 움직인다. 조선혼을 편하게 한다. 최은배 선생의 모습. 최은배 선생도 이런 얘기했어요. 언어와 민족은 영원 불변. 요즘 보면은 일부 학자들이 무슨 아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상상의 공동체니 그거는 그 강대국들이 하나의 그 침략 논리로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민족이나 언어는 소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은배 선생. 그러니까 이분이 한글이 목숨이라고 글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 원본을 봤습니다. 이훈재 선생님 3번의 원고를 치르셨는데 이분도 역시 그 언어민족 일체관 이훈재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전이 없는 민족이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더 사전을 빨리 만들고 중국은 옥평이라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말과 그런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옥고를 치르면서 결국은 이제 옥사하신 거죠. 이분의 사이가 북한의 그 김일성대 교수였던 사이가 국어학자인데 김병재가 그 장인의 이분이 또 따로 조선말 8만 어휘를 뜻풀이 했습니다. 이게 해방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였어요. 표준 조선말 사전. 이게 8만 어휘, 이게 중사전 정도 됩니다. 그 16만 어휘를 뜻풀이한 사전은 이제 대사전이라고 하고. 우리 가람 이병기 선생님. 이병기 선생님에 대해서도 연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역시 이분이 훌륭한 그런 그 항일투사가 된 배경에는 주시경의 직계 제자입니다. 또 대종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권덕규 선생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종교를 받아들이고 나철 선생님 추도에도 참석하시고 가람 이병기 선생님. 근데 이분도 국어학, 국문학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 국문과 교수를 하고 전북대 총장까지 지낸 분인데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었냐면은 전집이 하나 발간이 있어요. 정말 아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학자들한테 제발 국가 정부에 요구를 해서 전집을 발행해야 된다. 1년에 무슨 시조대회만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우리 말을 얼마나 이분이 가람 시조집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 그 별이라는 그 식민지 시절에 쓴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래로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말과 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는 그냥 한자 쓰기 좋아하고 영어 써야 좀 있어 보이는지 그 얼빠진 짓이 많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말이 우리의 생명이다. 주시경의 언어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34년에 우리말을 가장 잘 적을 수 있는 것은 한글로 써야 된다. 최인배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자를 섞어 써가지고는 우리의 민족 문화가 발전할 수가 없죠. 지금 네이버 다음에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자, 조선학회의 학술단체 활동 이 부분은 지금 제가 거의 설명을 아마 앞부분에 하면서 거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1년에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그래서 이국노가 29년 1월 달에 부산에 귀국하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조선어 학회도 결국은 그런 3대 민족어 규범을 일관되게 밀어붙이는 거죠. 최인배 선생님은 학자였습니다. 최인배 선생님은 그 품사라든지 문법에 대가하고 맞춤법을 통일한다든지 표준말을 정하고 사전을 편찬하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전부 이국노 선생님이 다 했습니다. 초대 간사장 14년간의 결론은 결국 함흥형무소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초대 북한 정권에서 무임소 장관, 북한에서 국회의원, 그다음에 북한에서 국어정책 이런 부분을 아주 훌륭하게 잘 하신 거죠. 결국은 말년에는 빚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국노와 조선학회가 민족어 국어 규범인데 이게 민족어 규범이 되겠죠.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말을 정하고 외래 표기법을 다 정했어요. 이게 북한과 남한의 외래 표기법 그대로 씁니다. 이게 만약 없었다고 하면은 영어가 얼마나 파졌겠어요. 이런 일을 전부 해놓은 거죠. 16만 어휘를 뜻풀이 한 겁니다. 우리 민족의 말을 나라는 망하더라도 사전을 만들어 놓으면은 언젠가는 조국을 해방시킬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제일 강조하는 게 구약 성경, 자기들의 역사, 그 다음 히브리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3분 중에 24분이 독립유공자가 됐습니다. 맞춤법 통일을 했고요. 125차례 국학 원래 발표회를 했습니다. 전부 이 국학 학술 원래 발표회죠. 남북의 철자법이 그대로 됐습니다. 민간 학술단체가 만들어냈습니다. 이국노 선생의 모습이고요. 바로 이윤재 선생님, 바로 이분이 그 신명균 선생님, 최인배 선생님이 이분이 네 분의 핵심 인사들. 일제 판결문에는 항상 네 분이 중심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맞춤법 통일한 개성에서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부 한복을 입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화계사에서 2차 독회를 열었습니다. 맞춤법 통일안이 33년에 남았습니다. 표준말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국물을 이걸 몰국이라고 해야 될지 몰국이라고 해야 될지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표준말이 결국은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또 학술 회의를 했어요. 온양에 가서 학자들이 전부 보면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최연배, 이국노 선생, 이윤재, 안재홍 선생이 다 모여 있죠. 그러니까 친일 행위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독립운동하기가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겠어요? 바로 압제하에 있는 식민지 조선이죠. 제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이승만처럼 저 미국에 있는 거 무슨 고등 형사가 잡으러 오겠습니까? 중국도 그렇습니다. 제일 험한 데가 만주하고 식민지 조선이죠. 바로 이 조선 총독부 바로 옆에 조선어 학회라고 하는 작은 129번지에서
이런 일을 해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충사를 참배했어요. 우리 이순신 장군 일본군을 제압했잖아요. 똑같은 그 일본 군을 제압해야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표준어 사정 제2독해, 그 다음에 3독해, 조선어 표준말 모음 만들어냅니다. 외래 표기법. 예를 들면 윤돈이라고 해야 될지, 런던이라고 해야 될지, 론돈이라고 해야 될지.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죠. 외래 표기법을 통일해냅니다. 외래 표기법 통일안을 만들어냈습니다. 항상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선어 대사전 편찬은 독립운동. 이국노가 41년에 그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있을 때 직원들에게 조선어 사전을 완성해서 우리말과 조선의 혼을 영구히 유지하자. 이런 발언을 했대요. 그 회원 막내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이걸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 6권의 조선말 큰 사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북한의 국어사전의 모범이 되었고, 여러 선생님들이 보신 국어사전, 또 아드님 자제분들이 보고 있는 국어사전은 사실 조선학회에서 만들어낸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또 한 분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만은 사전 원고, 조선말 큰 사전 원고의 모습, 이게 한글학회에 있는 실물입니다. 이게 조선말 큰 사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47년에서 1권이 나와가지고 57년에 6권이 나오는데 우리가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조선말을 또 못 써요. 근데 이 극우신문인 조선일보는 써요. 그렇죠? 우리는 조선말 사전이 아니고 5권, 6권을 보게 되면 그냥 큰 사전으로 됩니다. 북한의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하여간 만들어냈습니다. 이 6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한 바로는 또 이분들이 조선어학회가 바로 우리말글을 연구한 국학학술 대표 학술단체라고 했잖아요. 조선학을 건설하기 위해서 조선학 문고를 또 설치했더라고요. 자료를 수집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조선어학 도서 전람회를 열었어요. 1,400여 점의 도서를 전시했답니다. 1,000명이 관람을 하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지금 시간이 좀 오버됐습니다만은 한글지 93호가 나왔습니다. 식민지 시절에 민간 학술단체에서 93호를 우리 민족이 발행했어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 말글에 대한 논문, 우리 역사 논문, 이훈재 선생님의 역사 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륙사관으로 쓰여진 조선 문학에 대해서도 여기에 한글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국가학술지로 봐야죠. 한글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선학계 활동을 이어받는 사업은 역시 개말 큰 사전. 이게 박근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이 사업도 굉장히 아주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민족의 문화 사업입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으로 정권이 교체됐으니 개말 큰 사전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국학자들의 전집 저는 발간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훈재, 신명규 선생님. 이건 전집은 이건 독립국가예요. 이게 훈장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전집을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민족의 정신이 썩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훈재 선생님 전집, 신명규 선생님. 제가 다 자료 모아놨습니다. 제가 다 드리고 싶어요. 우리 조선의 문학, 가사, 소설집 다 써놨어요. 이분이 다 일제시기에 자결하기 전에 다 냈습니다. 김태준이라고 있죠. 아주 대단한 서울대 국문과 교수였던 이분하고 같이 가람 선생님 전집, 이국노 선생님 전집.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죠. 우리 한반도 북한 땅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다 발행해야죠. 김두무 선생님 전집도 내야 되고요. 정열모 선생님, 권덕규 선생님. 그 다음에 이 조선학기를 도와준 또
우리 북촌 한옥을 또 개발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요즘에 지금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정세훈이라는 분이지. 이분이 조선학계 해관을 12억 8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그 땅을 사가지고 2층 양옥집을 지어줬어요. 이국노 선생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화동 129번지도 대한민국에서 구입을 해서 조선학계 박물관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정세훈 선생님도 훈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물산 장려 운동을 또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옥은 북촌 한옥마을하고 익선동밖에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서 얼마나 많이 부셨습니까? 우리 한옥에 장점이 많거든요. 일본의 그 교토를 보니까 그냥 그 세트장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 막부의 시기에 분위기가 나잖아요. 프랑스의 구 파리를 보십시오. 이 국가가 전부 개입하고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부셨죠, 그냥. 네. 그 다음에 신영철 선생님도 전집을 내야 되고, 문세영 선생님. 이분, 제가 강의가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지금 80분이 훨씬 넘어버렸네요. 이분이 혼자서 23년간 일본의 도요대학에, 동양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조선어 사전이 없단 말을 듣고서, 이분이 혼자서 10만 어휘를 수집해가지고, 38년에 한글 맞춤법 동일한 표준말에 입각해서 이분이 사전을 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분이 베스트셀러 국어사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업적이 왜 없어졌느냐? 이분도 또 납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1급 훈장을 주도록 공적조서를 국가보훈처하고 문체부에 냈는데도 안 됐어요. 이분이 그 후손들이 납북자 명단에 써놔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 분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반역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10만 어휘를 수집한 이게 어휘 카드입니다. 오른쪽이 지금 사전 발간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혼자서 해냈어요. 이분은 제가 봐서는 1급 훈장을 저는 줘야 한다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조선학회 국학자들 이분들의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남북의 동포들이 교류하고 한글 전용의 문자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2014년에서야 조선학회 그 항일투쟁탑이 세종대왕상 그 왼쪽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전용의 문자 생활 이게 왜 중요합니까? 강남이나 그 우리 그 간판을 보면은 이게 독립국가라고 볼 수가 있는지 중국이 연변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연변대 교수님이 보내주신 건데 인도 요리 한글로 썼죠. 그 다음에 한식부 김치 그 다음에 그 중국어로 썼잖아요. 우리는 그냥 영어로 막 쓰지 않습니까? 그냥. 그 다음에 이 예를 들면은 백년 돌솥밥 이걸 쓰고 있어요. 또 중국어로 또 쓰고 있죠. 백년 무슨 그렇죠? 돌속자 써서 중국 농업은행 또 중국어로 쓰지 않습니까? 관제차로. 우리는 연변보다도 못합니다, 사실. 이 간판을 보더라도 전부 한글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가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선유도 공원도 이 정도는 써야 돼요, 최소한. 그냥 어떤 데 보면은 그냥 영문으로만 써야지 있죠, 그냥 없고.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죠. 제가 너무 시간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강의 너무 길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아주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시간이 조금 지체됐으니까